안녕하십니까, 눈먼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관입니다. 오늘 날씨 엄청 추워요. 그래요? 이제 겨울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무슨 데이죠? 먼데이. 숲데이. 맞는 데이. 무섭지도 않대. 자, 오늘은 그러면은 오랜만에 뭐 해볼까요? 인코. 인코 탐색 우리 어디까지 했었죠? Xwork. Xworks 뭐였지? explanatory note. 그거 하다 말았죠? 네, 그거까지 했지. 그거 했으면 사실 다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우리 또 실무 일을 하다 보면 또 조문을 갖다가 나중에 펴보고 그래야 될 수도 있으니까 조문을 보고 조문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보고 적혀 있는 내용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런 걸 좀 더 살펴보면 좋겠다. 예.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EXW 실제 조문을 갖다가 좀 살펴봤으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실제 조문을 잘못 켰어. 이게 EXW가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쭉 지금까지 했던 게 인코탐지 서문 봤잖아요. 서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던가요? 없죠. 네, 없죠. 그런데 그 각종 시험에서 서문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서문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인코탐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각 규칙별로 또 explanatory note가 앞에 붙어 있어요. 설명에. 네. 법적인 구속력이 있나요? 없지. 없죠. 그런데 또 시험에서는 그런 것만 이렇게 탁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explanatory note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먼저 숙지하고 그걸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실제로 인코탐지를 각 규칙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네. 물론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분쟁이 생겼을 때는 조문을 이렇게 착 폈지만 조문을 갖다 펴봤을 때도 조문을 해석하는 그런 기준 같은 건 어느 정도 explanatory note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충분히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고요. 네. 좀 기억나는 게 뭐가 있나요? explanatory note에서 기억나는 게? 난 딴 거는 뭐 잘 모르겠는데 네. 실어주지 마라. 실어주지 마라. 실어달라고 하면 싫어. 이렇게 하는 거. 그죠? 그래서 괜히 골치 아프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중간에 실름 과정에 이렇게 부서지게 되면 실름 과정의 위험은 누가 부담한다? 위험은 매수인이 리시버. 매수인이 부담하는데 작업을 매도인이 한다. 그렇죠. 그럼 나중에 이제 민망한 꼴이 생긴다더라. 왜냐면 그 공장에 이제 여러 가지 작업하기 편한 것들이 있으니까 좀 쓰자, 좀 해줘, 뭐 이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보안상의 이유로 해가지고 또 영업 비밀 이런 것들 들어오지 마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되게 되면 뭘 써라? FCA를 써라. 그 다음에 수출입 통관을 누가 다 했더라? 이건 전부 다 리시버가 해야죠. 네, 수입상이 이렇게 했죠. 수입상이 수출 통관을 갖다 못하는 경우에는 또 이 조건을 갖다 쓰면 안 되겠지. 뭐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쭉 보게 되면 explanatory note가 6번까지 이렇게 나오고 나서 밑에 쭉 보니까 뭐가 보여요? 이제 조문이 보이죠. A1이 이렇게 보이죠. A1이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A라고 B1하고는 원래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울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울과 같이 하면 그 한 줄에 글자도 많이 안 들어가고 보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저는 거울처럼 하지 않고 그냥 A1 밑에다가 B1을 이렇게 넣었으니까 그거는 좀 알아서 감안하시고. 그러니까 원래 그 원본은 양쪽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양쪽으로 A, B 이런 식으로. A1 옆에다가 B1을 바로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비교해볼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거울을 보듯이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렇게 보면 그렇게 집어넣고 싶은데 그렇게 집어넣으면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우리는 또 영문이 있고 또 국문이 있어서 영문하고 국문을 또 보면서 또 양쪽에다 또 집어넣고 이러면 보기가 재미없다. 그래서 위에는 매도인의 의무, 바로 밑에 매수인의 의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임의로 넣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갖다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다른 걸 갖다가 조금 한번 봐볼까요? 아까 실수 열었던 거? 네, 실수로 열었던 거. article by article text of rules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인코탐지 2020부터 나온 거예요.
2010까지는 이런 게 없었죠. 난 굉장히 이게 낯선데. 예, 이게 낯설다고 얘기하지만 2010에는 EXW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CIF까지 쭉 한번 보여주고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코텀즈 2020은 그 각 조건, 각 규칙들을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A1은 A1끼리 쫙 비교를 해주고 B1은 B1끼리 쫙 비교를 갖다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A10, B10까지 쫙 같이 비교를 갖다 해줍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두 규칙을 놔두고 매도인의 인도임은 어떻게 차이가 나? 그거 확인하기 쉽겠네. 예, 그거 확인하기 쉽도록 그래서 여기 2020부터 Article by Article Text of Rules 이런 것들을 갖다가 ICC에서 출판할 때 같이 출판했어요. 이렇게. 옛날에 제가 책을 만들 때는 제가 먼저 이걸 갖다 시도로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우리 조간이 하던 걸 보고 ICC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 캐라. 뭐 우연히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그 관세사 시험 그 모의고사 출제할 때 예전에는 50점짜리 큰 문제 같은 거 뭐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부터 어떻게 했냐면 항목별로 뭐 몇 점, 뭐 몇 점, 100점 이렇게 딱딱딱 줘가지고 했더니 지금 출제가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실제 출제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뭐 제 걸 봤다는 얘기는 아니고 봤겠지. 제 걸 봤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지금 그 과목이 그렇게 출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그 EXW를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뭐가 좋으냐면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게 만약 FC가 비슷하다라고 하면 요걸 갖다가 켜놓고 이렇게 보면서 쭉 보게 되면 A1에 보게 되면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쭉 내려보게 되면 A1은 똑같으니까 이제 저는 한 번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ICC 출판물에 보게 되면 11번 반복해갖고 내놨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경우는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갖다 했고요. 그 다음 밑에 이제 그 인도와 인도 수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인도는 지금 같은 것끼리는 EXW랑 같은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EXW-A2 이렇게 표시가 했고요. FCA는 FCA가 같은 게 하나밖에 없고요. 그런데 보면 그 어디로 가볼까요? CPT, CIF, A2는 똑같으니까 한꺼번에만 바뀌었으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보여지는 식으로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같으면은 똑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통합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데 ICC에 나온 출판물은 같더라도 계속해서 쭉 반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ICC 출판물에서 제 스스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문구를 살짝 달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점 하나까지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뜻하는 바가 똑같다라고 하면 그 법 조문 같은 데서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있는 그런 부분들 조금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공부를 갖다 할 때는 각 규칙을 갖다 공부를 갖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예, 그거랑 비슷해 보이는 것을 갖다 같은 조문들을 갖다 옆으로 비교를 갖다 탁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IP랑 그 CPT, CIP 두 개는 나머지는 다 복사해서 그대로 갖다 옮겨놨어요. 뭐 빼놓고?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드는 보험 빼고 복사해서 딱 붙여놓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갖다 해야지만 11개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머릿속에다 정리를 갖다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EXW니까 EXW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이렇게 쭉 봐봅시다. EXW, General Oblig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11가지 규칙 모두 내용이 같다. 내용이 똑같아가지고, 복사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갖다 붙여놨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의무라는 거는 매도인이 뭐 해야 될까요? 잘해야지 뭐. 아니, 물건 넘겨주고, 물건하고 관련된 서류도 넘겨주고,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거 당연한 얘기는 11가지 규칙이 다 똑같겠죠. 그래서 보니까,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과 상업송장을 제공해야 되며 그 밖에 계약에서 요구할 수 있는 일치성에 관한 증거를 제공해야 된다. 일치성에 관한 증거는 뭐냐면 매도인이 인도하는 물품이 계약에 일치한다는 걸 갖다 증명하는 서류, 그 다음에 계약에서 매도인이 제공해야 된다라고 약속된 그 서류를 다 넘겨줘야 된다, 그런 얘기이십니다. 질문했습니다. 네. 왜 여기는 상업송장, 커머셜 인보이스 얘기만 있죠? 패킹리스트 얘기는 없고.
그냥 그래서 패킹 리스트는 여기 들어가죠. 계약, 그 밖에 계약에서 증거를 제공해서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니 항상 우리가 실무에서는 커머셜 인보이스하고 패킹 리스트가 거의 동등한 뭐라 해야 되나 계급이라 해야 되나 그거는 동등한 중요성으로 이렇게 되는데 운송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거고. 아 그래요? 윤건카고님의 그 입장에서 보면 그래 무역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커머셜 인보이스 훨씬 가격이 높은가요? 어디 그 신용장 통일규칙 알죠? 네. 신용장 통일규칙에서는 그 상업송장 같은 경우에는 상업송장의 수리 요건, 수리 기준이 따로 조문이 할당이 돼가지고 18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기 패킹 리스트에는 패킹 리스트는 족보에 없어요. 그런 족보 취급도 안 해줘. 취급도 안 해줘. 그거는 운송 관련할 때만 중요하다. 네, 운송 관련할 때는 그게 이제 두 개를 같이 한꺼번에 볼 수도 있고. 역시 패킹 리스트가 또 누굴 알고 딱 발을 뻗었구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된다니까. 그래도. 자, 그래서 이제 위에. 그래도 나는 물류 최고야. 그래, 최고 하세요. 근데 침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튀어가지고, 밖에 비 오는 줄 알았는데, 안에 비가 오고 있어, 지금. 지금같이 밖에 나가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 쌀쌀하고 그런 날 밖에 있으면 나도 안에가 있었으면 좋겠다. 밖에 있으면 비 맞잖아. 안에 가야지. 자, 그 다음으로.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일치성에 관한 증거 여러 서류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밑에는 서류의 제공 방법입니다. 서류의 제공 방법은 예전에 인코통지 2000까지는 제공 방법인 어떤 서류를 콕 집어가지고 전자서류로 제공할 수 있는 서류가 콕 집어서 나와 있었는데, 2010부터는 모든 서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전자서류로 전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으며라고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합의된 바가 없다면 관행에 따라 종이 문서 또는 전자 형태로 인쇄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합의가 안 돼도 될 수 있다니까 무조건 다 된다는 얘기네. 그래서 봅시다. Any document to be provided by seller may be in paper or electronic forms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as agreed 합의를 갖다 했는데 종이 서류로 주기로 했다라고 합의서는 종이 서류 줘야 되고 종이 서류 아닌 거 딴 걸로 줬다라고 하면 전자 서류를 해도 된다라고 하면 전자 서류를 줘도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합의를 안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관습에서 이렇게 따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말이 조금 어렵게 돼 있는데 저걸 정리하면 전자서류를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은 전자서류를 제공하는 관습이 있다든지 아니면 전자서류를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 모든 서류를 종이 서류 대신에 전자서류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말을 갖다 조금 꼬아놓은 것 같습니다. 애매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전자서류로 항상 아무 때나 전자서류를 낼 수 있는 건 아니고 전자서류 그러면 전자서류라 그러면 서류를 PDF 파일로 해가지고 이메일로 보내면 그것도 전자서류입니까? 그거는 이제 그것도 넓게 보면은 전자서류라고 볼 수가 있죠. 그걸 갖다가 이제 다운로드로 전자화 서류라고 하죠. 종이서류 스캔으로 이제 긁었다든지. 여기 말한 전자적 형태. 전자적 형태는 그냥 메시지만 이렇게 전송을 갖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전자서류라고 하면은 좀 넓게 보게 되면 스캔하게 되면은 이렇게 뭐 디지털화가 어느 정도 되잖아요. 스캔한 그런 것들은 전자화 서류라고 하고 데이터로만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전자 서류, 전자적 기록 이렇게 얘기를 갖다 그렇게 얘기를 갖다 하죠. 자, 그런 것들인데 뭐 근데 나는 얘기하면서도 왜 모르는 게 없지 뭐 이러고. 자, 그 다음으로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잘해야죠. 매수인 같은 경우는 돈 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1가지 규칙은 똑같다. 그 얘기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좀 꽤 됐나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나 보고 다음 시간부터 좀 중요한 게 나오는데 그래도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